남편이 사랑한 여인을 질투해 그녀의 사지를 잘라 인간 돼지로 만들어버린 중국 3대 악녀 여태후의 이야기. 기원전 241년 중국 3대 악녀 중 하나로 불리게 될 문제의 여편네가 탄생합니다. 훗날 여태후로 불릴 여치. 이 여자는 결혼하는 썰부터 매우 신박했습니다. 부자였던 그녀의 아비가 어쩌다 지역에 사고만 쳐대는 깡패놈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백수 깡패의 술이나 여자만 밝히는 남봉꾼이었는데 쌍판대기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뭔가 왕이 될 상이 느껴졌고 그가 바로 유방이었죠. 딸 여치도 엄청난 기운을 풍기는 깡패한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치는 유방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결혼 생활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백수 건달 유방이 문제야 마냥 사고치고 튀는 생활을 일삼았죠. 그래도 여치는 엄청난 야심과 패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유방을 황제로 만들고자 다짐한 여치는 그가 사고치고 튀면 대신 형벌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유방이 전투 치르러 나갈 때면 아내로서 묵묵히 내조하였죠. 심지어 천하의 명장 항우에게 여치가 포로로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여치는 항우 보고 패기롭게 말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 배짱 하나는 세계 최고봉이었죠. 그렇게 결국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내조하던 여치 덕분에 유방은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치는 여태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여태후는 세상 유례없는 잔인한 여인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유방과 여태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태자 유영과 딸 노원 공주 둘이었습니다. 근데 유방은 현모양처 여태후보단 더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진짜 뒤지게 예뻤던 첩부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유방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첩부인과 밤을 보냈고 그녀의 테크닉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옌병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미모 하나 때문에 찬밥 신세로 전락한 여태후였죠. 그러다 결국 첩부인의 속삭임에 넘어간 유방은 선언했습니다. 태자 유영의 몸이 약간 삐리한데 차라리 폐위시키고 첩부인의 소생 유여이를 태자로 만드는 게 어떠한가. 솔직히 유여이가 나랑 가장 닮았단 말이지. 적장자가 있는데 서자를 태자로 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대신들이 결사 반대를 외쳤죠.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태자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지만 척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자 끊임없이 유방을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유방이 전쟁 중 부상을 입고 병이 악화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여태후의 아들인 유영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의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극 뿐이었죠. 유방 생전에도 개국 공신들의 반란을 걱정한 여태후가 그들의 대거 숙청을 주도할 정도로 강단 있고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선보일 그녀의 무서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그토록 벼르고 있었던 미모의 척부인을 불렀습니다. 여태후 눈엔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여운년으로 보였죠. 일단 척부인의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쇠고랑을 채워 감금한 다음 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노비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히 태자 자리를 위협한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유여이는 유방의 명으로 조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어 멀리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태후는 유여이를 죽이기 위해 장안으로 부르게 되죠. 근데 유방은 죽기 전 주창이란 인물에게 조나라 재상 자리를 주며 유여이를 지켜달라 부탁했습니다. 딱 봐도 여태후가 보복할 사이즈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태후의 부름에도 주창은 유여이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3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단단히 빡친 여태후는 주창을 소환했고 그 틈을 이용해 유여이를 불러들인 데 성공하였죠.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해제는 생각했습니다. 내 불쌍한 이복동생 유여이를 꼭 지켜줘야겠다. 다행히도 엄마의 잔인한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던 해제는 동생 유여이가 장안으로 들어올 때 직접 미리 나가 유여이를 챙겼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이 먹고 자며 13살의 어린 동생을 보호하였죠. 그러나 여태후의 복수는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해제가 활쏘기하러 나간 그 잠깐 사이에 여태후는 놓치지 않고 유여이를 독살시켜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제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럼에도 아직 분이 안 풀린 여태후는 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척부인을 인간 돼지로 만든다. 야사인 척부인을 감옥에 넣어 모든 죄수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했다고도 할 정도인데 사실 현실은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태후는 척부인을 산채로 혀를 잘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불루지져 파내고 귀에 유황을 부어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린 다음 양팔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곤 돼지우리에 집어넣어 인간의 똥오줌만 받게 만들었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여태후가 아들 해제에게 가서 말합니다. 폐하, 제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형체를 알 수 없는 인간 돼지를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된 해제가 저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여태후가 대답했습니다.
인간 돼지입니다. 감히 짐승주의 황제를 유혹한 아주 몹쓸 동물이죠. 척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받은 해제는 결국 드러눕게 되고 심각한 정신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우에게 말했죠.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저 또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결국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며 술로 여생을 보내다 2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도 여태우는 아들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다 전해지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제가 죽고 그의 아들 유공이 소재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재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해제와 정실 부인인 정황후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대신 총애하던 후궁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여태우는 정황후와 짜고 후궁이 소재를 낳자마자 후궁을 죽입니다. 그러고는 정황후의 아들이라 속인 것이죠. 이렇게 황제가 된 소재였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 여태우가 섭정하여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야단난 것입니다. 여태우는 온 세상을 여시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여시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등 전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재가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엄마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진짜 엄마를 죽였다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소재는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내가 장성하면 다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듣고 코웃음 친 여태우는 그를 감금하고 살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해제와 또 다른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영을 왕으로 올려버리죠. 이처럼 자신의 완벽한 권력을 추구한 여태우는 유씨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유씨 땅들을 여씨들에게 주는 등 미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고는 잘 먹고 잘 살다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여태우를 정말 훌륭한 여자라 호평하고 있습니다. 황실에선 권력을 위한 끔찍한 싸움이 뒤지게 벌어졌을지라도 그녀의 치세로 인해 백성들 입장에선 편히 먹고 잘 수 있었던 태평성대 시기였다고 합니다.